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해보고 이것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주 52시간 근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그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8년도에 먼저 시행이 됐고요. 20년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원장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21년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이 52시간 근로를 어떻게 맞추나 생각하시는 게 좀 있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그 기본적인 제도를 좀 깊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할까, 정말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무 업무에 대해서 사무 행정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될지 한번 1편에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편에서 케어 업무에 대해서 이 52시간 근로제가 문제가 될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 52시간 근로를 안착을 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실제 근무하는 근무 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대표님이 이제 하라고 하는 그 교육 시간, 그리고 대표님 감독 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 특히 이제 휴게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 이 근로시간으로 사실 보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모시러 갔다가 모시고 오는 이 그 송영 시간, 이런 부분들도 다 근로시간으로 이제 포함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업무량이 밀려가지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추가적인 근무를 해서 52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표님이 이 부분을 묵인하에, 대표님 묵인하에 자발적인 추가 근무를 했다 하면 그 부분도 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2시간 이내에 이제 근무를 하는 이 부분을 안착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팩트예요. 그리고 처벌이 어떻게 되냐? 처벌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적지 않은 처벌 수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현재는 노동부에서도 안착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처벌보다는 계도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고,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하고 이제 그 상호 합의하에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그 이제 합의를 보면 60시간 이내 근로까지는 한정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인정하겠다고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2022년도 12월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2시간 내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이 습관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 편에는 그 사무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 행정 업무, 그러니까 서류를 만드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케어 업무, 어르신을 이제 돌보는 업무에 대해서 그 실무 부분을 파헤쳐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무 업무입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우리 복지법에 나와 있는 직원 배치 기준입니다. 직원 배치 기준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인력 구조가 5인에서 50인 이하이잖아요.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현재 상황에서 걱정 많이 하시는 구간이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인력이 있는 예시를 들어서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요양원 29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양원 29인 같은 경우에 지금 표를 보니까 일단 시설장님 한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분, 간호사님 한 분이 이 사무 업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일 텐데요. 사실은 간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간호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 업무만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무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이 시설장님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이 되실 테고요. 거기서 또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프로그램까지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2명이다 라고 보는 게 사실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29인의 어르신에 대한 행정 업무, 사무 업무, 그리고 청구, 회계, 인사관리, 그다음 모니터링, 평가, 이런 그 외에도 뭐 공문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 업무들을 다 하는데 2명이서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에 52시간 근무로, 그러니까 52시간 하면 연장도 하고, 하루, 이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하루 토요일 날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씩 만약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이제 처리를 한다고 쳤을 때, 두 분의 필수 인력의 선생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냐. 사실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시설장님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어르신을 케어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상담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간호 파트 관련해서 투약도 그렇고, 굉장히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 업무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완벽하게 이 업무들이 다 진행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38인 주간보호센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38인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실제 영상에서 그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괜찮은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항상 38인을 말씀을 드려요. 38인 주간보호센터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지금 표를 보니까 사무 관련 업무 가능 인력이 시설장님 한 분, 그다음 사회복지사 한 분,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 한 분, 그 다음에 사무원 한 분이 계시니까 아까보다는 사무원 한 분이 추가되어서 이 회계 업무라든지 사무 보조 업무를 더 추가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나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세 분이서 회계라든지 청구, 뭐 평가, 모니터링 할 거 없이 사무 행정 업무를 다 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고유 업무, 어르신들 케어하는 고유 업무를 하면서 다 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방문요양 40인. 방문요양 한 40인 정도의 이제 필수 인력을 보니까 시설장님 한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이제 사무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을 위해서 계속 이제 나가셔야 되고, 이제 방문도 계속 하셔야 될 때고요. 사회복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유 업무가 모니터링이에요. 어르신 댁에 이제 방문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해주고, 그리고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해주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행정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게 0.5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문요양 40인이라고 해서 서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서류 업무들을 이제 0.5, 0.5를 한다고 치면 한 분이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간보도 보고 방문요양도 보고 시설도 5인 이상 사업장 예시를 하나씩 봤는데요. 주 52시간 내에 모든 업무들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다는 저는 판단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 하신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결론을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세무, 노무, 회계, 평가, 모니터링, 뭐 그 외에 공문, 사무 업무, 행정 업무를 자기 고유 업무, 어르신들 케어하는 고유 업무들을 다 하면서 52시간 근로제 내에서 완벽하게 근무를 해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근무를 해내기 위해서 야근이나 연장을 뭐 야간 뭐 휴일 근무를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들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문제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천 박사가 생각하는 해결책, 일단 이 부분을 저는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다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사무 업무가 가능한, 우리가 지금 사무 업무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케어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사무 행정 업무가 가능한 직원의 가산입니다. 여러분들 가산은 뭔지 다 아시죠? 가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추가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인력 아까 2명, 1명, 3명 뭐 이렇게 돼 있는 필수 인력에 추가적으로 1명을 더 이제 뽑고 2명을 더 뽑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대표님께서 가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무 관련 행정 업무, 물론 요양부 선생님들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사무 관련 행정 업무를 1명에서 2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가산을 해야지만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업무 분장이 다채롭게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52시간 근로제 안착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저 모든 일, 행정의 업무, 저 모든 일들을 2명이서 하는 거랑 3명, 4명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업무 분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업무 자체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 가산을 배치를 하실 때 케어의 업무만 생각을 해서 가산을 받지 마시고 추가 인력을 사무 행정 인력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분장입니다. 일단 가산을 했을 때 얘기예요. 했을 때. 물론 뭐 2분, 3분 계실 때도 업무 분장을 무조건 하셔야 되겠지만 업무 분장을 대부분 평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대표님 생각하시죠? 만약에 업무 분장을 당신은 어떤 일을 해야 돼, 당신은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정하면 그 직원은 그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각 직원의 업무를 제한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정부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업무를 할 때 업무 분장은 책임자가 누구고 부책임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뭐 가령 아까 세무, 노무, 회계 이런 부분들을 각각 인력으로 나눠서 업무 분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세무에서 이 부분은 누가, 이 부분은 누가, 회계에서 이 부분은 누가, 이 부분은 누가, 인력관리에서 이 부분은 누가, 이 부분은 누가, 평가에서 기관서류는 누가, 편철은 누가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각 직원들은 내가 효율성이 생깁니다. 이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단순하게 평가를 위해서 그냥 만들기보다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물론 뭐 가산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텐데요. 업무 분장을 진행을 하시는 게 진짜 우리 실질적인 부분들을 하시는 게 52시간 안착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 안착을 위한 제 세 번째 생각은요. 일단 사무 업무에 대한 거니까 이게 세무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기별 해야 될 일, 일별 해야 될 일, 월별 해야 될 일, 연별 해야 될 일, 그리고 주별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계획 세우기. 일단 국회에서 세운 계획인 그 국회의원 업무 캘린더가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 그 홈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예,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업무 캘린더에 분기별로 해야 될 일, 일별로 해야 될 일, 그 각각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직책별로 그 다음에 사업별로 다 나눠놨어요. 제가 이거는 예시일 뿐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간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월별, 연별, 일별, 반기별, 분기별 계획을 세워두신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아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일이 업무 분장상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이후에는 사무 업무에 대한 계획을 기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기간 사무 업무가 밀리지 않게끔 잘 분배를 해야지 52시간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에다가 네이버 카페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쪽 들어가셔가지고 캘린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50일상한 안착을 위한 그 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일단 사무 업무 중에서 회계, 세무, 노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이 가능한데요. 물론 뭐 평가도 위탁하기도 해요. 근데 평가 위탁은 저는 그 단발성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회계, 세무 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이제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직원 인건비에 비해서 약 뭐 10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금액을 위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을 늘리지 않아도 이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분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위탁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위탁 주기. 그래서 이 전국에는 많은 세무사, 노무사님, 회계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하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하시고, 저희 국회와 같이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하는 기관들도 있으니까 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고려해 보실 만하다. 52시간 안착에 있어서 사무행정 업무 중에 위탁 줄 수 있는 것은 위탁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서 네 번째까지 52시간 안착을 위한 실무 방법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물론 지금은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52시간 내에 근로 차질 없이 안착시킬 수 있도록 사무행정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꼭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사무행정 업무에 대한 52시간 안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케어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